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건축 미학입니다. 네, 건축이요. 이게 그냥 건물을 짓는 기술, 그걸 넘어서 어떻게 우리 감성을 건드리는 예술이 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용성과 아름다움, 그 사이의 균형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 흥미로운 줄다리기를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는 건축을 딱 공간의 예술이라고 정의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공간의 예술. 네,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뭐랄까 철학, 심리학, 심지어 자연과학이랑도 연결해서 건축물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감정을 일으키는지 아, 그런 것까지요? 네, 그걸 탐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평소에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의 예술이라. 흥미로운데요? 자료 보니까 그 19세기 독일 미학자 슈마르죠. 아, 네, 슈마르죠. 그 사람이 건축은 공간의 음악이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 리듬과 조화를 강조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정말로 공간 자체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군요. 뭐 높이나 폭, 깊이 같은 요소들이요? 네, 그렇죠.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높은 공간에서의 어떤 압도감, 아니면 공간의 깊이감 같은 걸 몸으로 직접 느끼는 다감각적인 경험이죠. 아, 다감각적 경험. 네, 그리고 형태, 그러니까 직선이나 곡선 같은 거요. 또 재질의 질감, 색깔, 비례, 리듬 이런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특정한 감정, 뭐 안정감이라든지 부드러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네요. 거친 벽돌이랑 부드러운 곡선은 느낌이 확 다르니까요. 바로 그거죠. 거친 벽돌에서는 뭔가 견고함이 느껴지고 유려한 곡선에서는 우아함이 느껴지는 것처럼요. 건축은 정말 시각을 넘어선 체험인 셈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예전 건축, 뭐 고대 건축의 황금 비율부터 시작해서 네네. 근대에 와서는 르코르비지에의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아, 그 유명한 선언이요. 기능주의. 네, 기능주의. 이런 식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온 거군요. 특히 자료를 보면 기술 발전의 영향이 엄청 커 보여요. 아, 정말 결정적이죠. 철, 유리, 콘크리트 없었으면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디지털 기술까지 더해지니까. 정확합니다. 기술의 진보는 건축 표현의 가능성을 뭐랄까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넓혔어요. 산업혁명 후에 새로운 재료들이 나오면서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높이, 넓이, 또 형태가 가능해졌죠. 그렇죠. 특히 철근 콘크리트랑 디지털 기술. 이게 프랭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아주 복잡하고 그 유기적인 형태를 현실로 만들었잖아요. 네. 빌바오 구겐하임. 정말 유명하죠. 이런 건축물 하나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 심지어 경제나 정체성까지 바꿔놓는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해요. 건축이 이제 도시를 바꾸는 경험 설계가 된 거죠. 와, 건축 하나가 도시 전체를요. 그건 정말 대단한 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전통 건축의 미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한옥의 비례미, 마당의 역할, 자연과의 조화 이런 걸 언급하던데요? 아, 한국 건축 중요하죠. 그 핵심은 역시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비움의 미학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비움의 미학이요? 네, 산의 능선이나 물길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물을 배치하고 또 마당처럼 일부러 공간을 비워두는 거죠. 아하. 그렇게 비워둠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담고 주변 자연과 소통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소박하면서도 깊이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현대 건축가들은 이런 전통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현대 한국 건축가들은 이런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제주에 있는 이타미준의 건축물들 보면 그 지역의 돌이나 바람 같은 자연 요소를 건축 언어로 잘 녹여냈거든요. 아, 이타미준 건축이요? 네. 반면에 자하 하디드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처럼요. 네, DDP. 아주 세계적인 첨단 기술과 미학을 한국이라는 맥락 안에 과감하게 도입하는 그런 실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세계성이 아주 흥미롭게 만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재해석도 있고 첨단 기술의 도입도 있고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제 건축 미학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미래 방향성이요? 네, 미래. 자료에서는 뭐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 가치 같은 좀 큰 이야기도 하고 또 뇌과학 기반 설계나 가상현실 융합 같은 첨단 기술 트렌드도 제시하고 있네요.
네, 앞으로의 건축 미학은 단순히 그냥 시각적인 아름다움, 그걸 넘어서는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걸로 보여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죠. 또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심리적 또 신경학적인 웰빙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웰빙까지요? 네, 뭐 뇌과학 연구 같은 걸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창의력을 높여주는 그런 공간을 디자인하려는 시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 신기하네요. 특히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은 건축 경험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디지털 기술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건물의 표면 자체가 거대한 미디어 캔버스가 된다거나 아니면 증강현실, AR 기술 아시죠? 네네. 그게 물리적 공간에 겹쳐져서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는 식으로요. 훨씬 더 상호작용적이고 몰입적인 경험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건축 미학이라는 게 그냥 건물의 겉모습 꾸미기, 이게 전혀 아니었네요. 그렇죠. 훨씬 더 짙은 의미가 있죠. 공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시대를 반영하고 문화적인 정체성까지 표현하는 아주 깊이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예술적인 감성과 실용적인 필요 사이에서 끊임없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주변 공간을 바라보시는데 좀 새로운 관점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네, 건축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만들고 또 우리의 경험을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다양한 미학적 관점들 그리고 미래의 트렌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이 꿈꾸시는 이상적인 공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 이상적인 공간. 특히 물리적인 공간과 디지털 경험이 융합된다면 여러분의 공간 경험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